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우리나라 사람의 가장 약한 고리는 정신적 가난이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막 심하게 가난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나라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문화적으로 굉장히 누리는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어, 풍족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이게 익숙해지고, 누구나 다 누리게 되면, 그때 가서 풍족한 게 아니죠. 한번 생각해봐. 우리나라처럼 24시간 365일 배달시켜 먹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냥 어플 깔아가지고 터치 몇 번만으로 배달이 시켜오는 나라가 있어요. 집 앞에 택배가 그냥 주문하면 하루만 지나면 우리 집 코앞에 오고, 그리고 조금만 좀 걸어가면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그리고 밤에 이렇게 뭐 새벽에 싸돌아다녀도 어, 별로 그렇게 무섭지 않잖아요. 물론 뭐 나쁜 사건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밤에 안전한 나라예요. 그 외국에 살다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 오면 가장 좋다고 하는 게 뭐냐면 새벽에 뭐 잠깐 외출해서 나가도 상관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 같은 나라는 밤에 못 다녀요. 유럽 같은 나라는 밤 8, 9시만 돼도 문을 다 잠궈버립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유럽에 있는 나라 살던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커셔 쇼크를 느끼는 게 그겁니다. 밤 문화가 너무 잘 발달되어 있는 거. 왜냐하면 유럽 같은 나라는요, 밤에 못 다녀요. 네, 밤에 못 다닙니다. 치안이 위험해서 못 다녀요. 생각보다 밤이 위험해요. 낮에는 괜찮은데. 특히 요즘에 난민들이 많이 와가지고 밤에 더 위험해졌어. 그리고 우리나라가 인터넷도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에 있다가 외국 가면 가장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인터넷입니다. 통신 같은 거. 우리나라는 정말 험지나 오지에 가지 않는 이상은 모든 데서 인터넷이나 뭐 이메일, 전화가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합니다. 시골 같은 데 가도 인터넷 쓰는데 딱히 문제가 없어요. 그만큼 광랜이 잘 깔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몇 개 지역만 그렇고 다른 데를 벗어나가버리면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에 그 미스타에서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유럽에 계신 분이, 여자분이 얘기했는데, 유럽에서는 메일을 보내는 것도 한 5시간 넘게 걸린대요. 이메일 하나 보내는 거. 우리는 1초도 안 걸리잖아. 메일 하나 보내는데. 그래서 자기 전에 메일 보내고 아침에 하긴 한대요. 그게 습관이 돼 있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는 습관이 돼 있대요. 밤에 밤에 뭐 밤문화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밤은 새지도 않는데. 그래서 메일 보내는 것도 오래 걸리니까 자기 전에 메일 보내고 아침에 하긴 한대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고 편하게 사는 나라는 맞습니다. 단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느끼는 건 뭐냐면 이걸 국민들이 다 누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소중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보면 사실 엄밀히 따지면 가난한 나라도 아닙니다. 문명적으로 굉장히 좀 풍족한 나라예요. 이걸 뭔가 위로받으려고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생각해. 우리나라 보통 그래도 가족을 끼고 있으면 30평짜리 아파트 살고 있는 분도 좀 있고 20평짜리 빌라 살고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데 가보면 가족을 끼고 있어도 20평짜리 집이 없어요. 일본 집이 굉장히 작습니다. 가보면 엄청 작아요. 15평, 16평에 4인 가족 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일본에 보면 미니멀 라이프가 발달되어 있잖아. 왜 미니멀 라이프가 발달되어 있냐면 일본이 이제 버블 경제가 붕괴되면서 집값이 올라가고 이제 물가가 이제 좀 고정적이고 그리고 디플레이션 사회가 되면서 버는 돈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잖아요. 거기다 이제 좋은 집 이사를 못 가니까 일본의 집이 다 작아요. 작은데 가정은 있고 근데 짐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은 한정적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집만 놔두고 나머지 짐은 더 이상 두지 않는 거예요. 일본 집 가보면 다 작아요. 가정집도 작습니다. 그 작은 가정집에
이 자녀까지 두면 사는 거예요. 일본 가정집 가구 20평 이하입니다. 전부 다 20평 이하. 한국에서 뭐 4인 가족 20명 이상이면 난리 나죠, 여러분. 우리나라 봐봐. 우리나라 가보면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뭐 식탁이 있고 정수기 있고 에어컨 있고 냉난방 다 되고요. 그리고 세탁기 탈수기 다 있고 빨래 건조대 있고 다 있어요. 일본 집 가보면 그런 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일본 가보면 정말 쪼매난 공간에 막 여기저기 방처럼 다 구분해놨어요. 굉장히 작아. 한국 사람이 그렇게 살라고 하면 답답해서 못 살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일본은 차가 없으면 못 다녀요. 일본은.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게 대중교통이 대중교통. 대중교통 비용과 대중교통을 할 수 있는 어떤 범위나 시간 같은 것들. 일본은 대중교통을 가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 돈이 많이 들고 배차간격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배차간격도 그렇게 짧지 않아. 엄청 길고. 대중교통만으로 뭔가 출퇴근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뭐 출근하는데 2시간 반 소요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출근하는데 2시간 반 소요된다고 하면 당장 직장 그만두라고 하죠. 네. 그래서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일본 가보면 차가 못 다니는 지역도 있어. 우리나라는 다 도로가 다 닦여져 있잖아요. 시골 같은 데 다 닦여져 있다 보니까 차가 못 다니는 건 사실상 없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일본은 차를 사도 문제가, 일본이 경차가 많잖아요. 경차가 많은 이유가 뭐 연비가 많이 나온다? 돈 많이 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주차 공간이 그만큼 적어요. 일본은 아시겠지만 자기 집에 주차 공간이 없으면 차를 못 사잖아요. 알고 계시죠? 일본은 주차 공간이 없으면 차를 못 삽니다. 아예 못 삽니다. 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너 차 사고 싶어? 그러면 너희 집에 주차 공간 우리한테 인정받아야 돼. 없으면 어떤 차는 안 돼. 돈이 많아도 안 돼. 일본 차 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차 댈 곳도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각기 주차 많이 하잖아요. 서울을 제외하면 지방에 각기 주차 엄청 많이 하고 차례대가 막 그렇게 없는 곳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빡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면 차도 좋은 차 타잖아. 뭐 중형, 준중형, 중형 타는데 일본은 다 경차예요. 그리고 경차가 우리나라 차보다 작습니다. 일본 경차는요, 시트도 별로 안 좋아요. 굉장히 작아요. 엄청 작아. 우리나라 모닝하고 레이는 양반이에요. 스파크는. 그래서 탈 수 있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일본은 그냥 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활동적으로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이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단지 우리나라 안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해외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못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엄밀히 말하면 국민들의 어떤 그런 주거 수준이나 생활 수준은 부자 나라입니다. 풍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걸 못 느끼는 거죠. 못 느끼는 게 맞죠.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난한 거는 진짜 집이 가난하다 이런 것보다는 정신적인 가난, 정신적인 궁핍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남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남들과 맞추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부족하지 않은데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뭔가 남들한테 있어 보이려고 쓸데없이 돈을 많이 써. 돈을 많이 쓰면서 스스로를 궁핍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힘들게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멘탈적인 가난, 이 멘탈 푸어, 이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 중에 가장 잘못된 것이 평균을 너무 높였다는 겁니다. 방송 매체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일반적인 평균이 10점 만점에 5라면 한국은 8 정도가 평균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듯해요. 그러니 모두 불행해지는 거죠. 라고 적어줬습니다. 맞습니다. 8도 있는데 나 봤을 때는 8.5 같아. 여러분 제가 뭘 보여줬어요? 제 전에 순자산, 가구단 순자산 보여드렸잖아요. 순자산. 그때 통계 보여드렸죠. 중위소도 보여드렸죠. 그걸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생각보다 그렇게 돈 많이 못 버네?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많이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 별로 없네? 느꼈죠. 근데 이걸 평범이라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일단 우리나라의 어떤 중위소득은 300이 안 돼요. 300 언저리입니다. 세금 때문에 270, 80이야. 평균 딱 중간.
그러니까 평균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중위순자산, 서울의 중위순자산은 2억 4천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2억 4천만 원. 근데 우리나라의 중위순자산도 웃긴 게 뭐냐면 그 순자산을 구성하는 것 중에 75%가 뭐냐, 부동산이 부동산. 부동산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순자산은 올라가긴커녕 내려갈 겁니다. 왜냐?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있잖아. 1인당 순자산이 아니라 가구당 순자산이에요. 한 집의 순자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뭐 아파트도 많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순 알맹이는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돈 많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는 건데, 근데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올려치기 많이 하냐? 왜 수치가 높냐 하면 그런 거예요. 워낙에 한국 사람들이 허세를 좋아하잖아. 남들한테 뭔가 빈티나는 거 싫어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남자들 모임에서도 솔직하게 자기 연봉을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나요? 그 커뮤니티 가보면 개나 써서 400, 500 벌다고 하잖아. 근데 400, 500 버는 사람 여기 왜 있습니까? 취업 커뮤니티나 사이트 가보면 무슨 연봉 5천만 원 이하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아니 근데 연봉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왜 여기 있습니까? 왜 여기서 활동을 하나요? 이 정도 돈 벌려면 바쁘고 이렇게 뭐 카페 같은 데나 사이트 같은 데서 자기 얼마 번다고 자랑 못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아쉬워서 이런 데 와가지고 자기 연봉 비교하고 막 까내리고 이런 짓을 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 거기서 이제 연봉 얘기하면서 남들 까내리고 욕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200도 못 보는 사람 태반입니다. 아니면 직장 아예 안 다니고 있다거나 방송 요포일 가능성이 크죠. 자꾸 인터넷 사이트나 미디어에서 자꾸 평균치를 올려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미디어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 평균을 진짜 평균에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미디어에서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서민들의 모습, 그리고 SNS의 모습, 그리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 평균은 엄밀히 말하면 평균이 아닙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가스라이팅 당했으니까 평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꾸 언론에서 평균이나 수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꾸 4인 가족 얘기해요. 아니 4인 가족 이제 없잖아 여러분. 우리나라 4인 가족 없습니다. 4인 가족 없는데 자꾸 4인 가족 얘기한다니까? 아 정말 좀 인지 부조화가 너무 심합니다. 왠지 아세요? 아니 우리나라 출산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3인 가족도 안 되고 있는데 무슨 4인 가족이야. 그리고 우리나라 내 집 마련을 자꾸 30평 아파트를 기준 잡습니다. 9평 84. 자꾸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시킨다니까?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33평짜리 아파트를 평균치로 잡아드려요. 아니 앞으로 1인 가구 많아지고 저 아파트 살 사람도 없잖아. 근데 왜 평균이야 저게? 그러니까 자꾸 미디어에서 평균치를 말도 안 되게 끌어올려서 그래요. 애초에 9평 84란 말도 없고 지금 대한민국 4인 가족도 없어요. 무슨 4인 가족이야. 1인 가족도 많아지고 있는데 4인 가족 형성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애초에 가정을 형성하는 사람도 지금 한 명 놓을까 말까 하는 그런 형국인데 무슨 4인 가족, 그리고 뭐 내 집 마련할 때 서울의 아파트. 그거 웃긴 게 내 집 마련할 때 서울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잡아요. 아니 서울에 인구가 많은 건 사실인데 전 국민이 서울에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 뒷집마다 다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미디어에서 올려치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여러분. 평균 올려치기를. 드라마에서도 서민의 가정이나 보여주는 건 복층주택이에요, 복층주택. 마당이 있는. 여러분, 서울에서 그런 복층주택, 방 4칸짜리, 그러니까 1층, 2층 합쳐가지고 주거면적 50평이 넘고, 마당까지 합치면 100평 가까이 되고, 방 4칸에 화장실 2개 딸려있는 거실, 1층도 거실이 있고 2층도 거실이 있는 그런 집, 여러분, 사시려면 한 15억 듭니다. 10억 그냥 넘어요. 그게 어떻게 서민 집입니까? 엄청 비쌉니다, 여러분. 지방에서 그런 집 비싸요. 근데 그런 집을 서민의 집으로 보여주고 있어. 막상 서민들은 그런 데 살아본 적도 없어요. 그런 집이 어떤 집인지 몰라. 그런데 그런 집을 서민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SNS에도 보면 자꾸 막 뭐 BMW나 명품 같은 거 올려치기 하면서 대한민국 평균이면 이 정도 차는 몰아야 되지 않냐. 이 정도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자꾸 올려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평균을 잘 몰라요. 뭔가 미디어나 매체에서 드러나는 평균을 가지고 평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 못하는 겁니다. 바보 같은 인간들 진짜.
이러니까 메타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한국의 평균은 그리 높지도 않고, 한국의 자산 수준과 어떤 벌이 상은 그리 높지도 않고,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평균은 사실 알고 보면 평균이 아니라 상위권이에요, 상위권. 그, 서울 아파트 가지고 내 집 마련 기준도 상위권입니다, 상위권. 엄청 상위권인데, 그걸 평균을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그 평균을 알고 있어. 실제 평균이 얼마 정도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평균은 평균이 아닙니다. 중간이 아니에요. 상위권입니다. 상위권을 중간을 알고 있으면 되잖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봐. 학교 다니면 한 반에 40명이 있어요. 그럼 평균을 치면 20등, 20등에서 한 25등 사이 그 사람들의 평균이 평균 아니야? 중간이 아니에요? 반에서 5등 하는 사람이 평균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근데 반에서 5등 하고 있는 사람을 중간으로 보면 어떡합니까? 딱 지금 그런 시국입니다. 반에서 40명 있으면 4등, 5등 하는 애를 평균을 알고 있어. 나는 왜 20등, 나는 중간 하는 것 같은데 왜 난 4등, 5등이 안 될까? 이거 얘기한 건 똑같은 거야. 뭔가 논점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있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 그리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내 집 마련, 뭐 월급과 내 집 사기, 그리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서민들의 어떤 모습, 섬이나 보여주는 것들, 그런 거 다 부정하시면 돼요. 애초에 그런 걸 믿고 있었던 것 자체가 바보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평균을 얘기했던 것 자체가 본인이 얼마나 메타인지를 못하는 건지, 얼마나 현실적으로 못하는 건지, 사태 파악을 못하는 건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안타깝지만 아직도 미디어에 나오는 거 가지고 평균치를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그 말인 즉슨 대한민국은 아직 자기 밥그릇 구분 못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으니까 이 정신적인 가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정신적 가난이 없애려면 대한민국 현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제로 대한민국의 중간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인지하면 저런 정신적 가난이 안 생긴다. 그리고 내 삶에만 충실하면 되고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남들이 뭐 가지고 사는지를 굳이 관심 안 가지고 살면 이 정신적 가난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외적으로 이제 느껴지는 가난도 중요하지만, 가난을 안 가진 거 중요하지만 내적 가난이 없어야 돼요. 내적 가난이 생기면 현실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왜냐? 정신적 가난을 숨기기 위해서 자꾸 돈을 쓰기 때문에, 없는 사람이 돈을 쓰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성장할 수 없으니까 자꾸 돈 때문에 고생하는 겁니다. 영끌비트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이 정신적 가난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좀 현실 자각을 하시고 자꾸 대한민국 수준의 평균을 올려치기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